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고 기름을 가져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검은 진주라고 불리는 원유인데 어쩌다가 검은 쓰레기가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국제유가 얘기 해봐야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국제유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4월 21일에 하고 있는데 간밤에 진짜 유가 관련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국제유가 진짜 대폭락이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이거는 좀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폭락한 유가는 WTI고요. 그 중에서도 현물이 아니라 선물 WTI, 그리고 그 중에서도 5월 인도분 WTI가 이번에 폭락해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이거를 일단은 베이스로 까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5월 인도분 WTI가 4월 21일 현지 시간으로 4월 21일에 만기라는 점을 알고 계시고 들으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럼 국제유가가 어땠길래 이렇게 난리였는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5월 인도분 WTI가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마이너스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전거래일이 배럴당 18달러대에서 이게 하루 만에 마이너스 37달러대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305% 말이 안 되죠. 폭락한 거예요. 장중에 마이너스 40%대까지 찍었으니까 이거 진짜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가 뭐냐,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만약에 내가 5월 인도분 WTI를 현 시점에서 산다, 그러면 내가 한 배럴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 한 배럴당 37달러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더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판매자한테 내가 받게 되는 거죠. 돈을 내고 기름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내가 기름을 가져오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뭔가 진짜 희한하죠. 원유에 돈까지 얹어서 줄 테니까 제발 좀 가져가 라는 상황이 펼쳐진 건데, 어쩌다가 참 검은 진주라고 불리는 원유를 돈을 얹어주고 지금 가져가라고 애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으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에서도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오늘 새벽에 한 증권사 HTS에서 이 해외 선물 옵션 미니 크루드 5월물 거래가 중단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HTS에서 이 상품에 대한 마이너스 호가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증권사에서도 이게 마이너스 호가가 갈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지난 간밤에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 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이해하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제유가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떨어졌느냐, 일단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전체에 확산되고 심각해지면서 지금 원유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이죠.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 4월 하루 평균 수요 감소분이 2,900만 배럴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2,900만 배럴 매일 주는데 지금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나라들은 그렇게 원유 생산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지금 원유 시장에서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상황인데, 여기서 누구 하나 발을 빼면 나는 앞으로 장차 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점유율을 다 뺏길 수밖에 없어 라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감산을 하겠다라고 앞장서는 사람도 없고, 기업이나 나라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이 지경까지 됐으니까 계속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존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갈 때까지 가,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러는 겁니다. 결국에는 버틴 놈이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전 세계에서 하루 수요 감소가 한 3천만 배럴 된다고 했는데,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번에 겨우겨우 합의 본 게 하루에 970만 배럴 감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수요 공급 양을 측정해 봤을 때 택도 없는 거죠. 이렇게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 가운데서는 당연히 망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야, 그러면 잠깐 원유 생산을 멈추면 되잖아, 그러면 최소한 하루하루 맨날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시장 지배력 관련한 치킨 게임도 치킨 게임이지만, 만약에 원유 생산을 중단했다가 다시 이걸 재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재개할 때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씩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면 손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여기서 드는 또 한 가지 생각,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미리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는 거죠. 가뜩이나
사면 오히려 돈을 준다며? 그러면 좀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되팔든지 아니면 나중에 좀 싸게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나라에서 사들여서 저장해 놓은 기름을 비축유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정부도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4월 초였어요. 비축유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싼 물량을 확보해서 나중에 사용하겠다, 이건 좋죠. 그런데 지금 원유라는 상품 자체가 처치곤란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쓸 데가 없는데 기업들 나눠준다고 해서 좋아할 리도 없고, 이거 어디다 저장해? 어디다 놓을 거야? 이 많은 걸. 스트레스만 더 느는 겁니다. 가뜩이나 정유업계도 이미 재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물량을 더 사들이고 계속 무한정으로 들여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미국과 중국도 비슷합니다. 중국은 올해 저장 용량의 활용률이 90%를 넘어섰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역시 비축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22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7,5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저장하겠다, 이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장 용량의 대부분이 차 있거나 아니면 이미 예약이 돼 있어서 앞으로 찰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유가 싸다고 해도 언제 수요가 들어올지 모르고 저장할 공간도 마땅치가 않은데 나라에서 싸다고 무조건 계속 사들이고 들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CNBC에서는 저장 탱크는 이미 채워져 있어서 원유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원유를 저장할 곳만 찾는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한 1억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유조선에 실려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지상에 더 이상 저장해둘 만한 여유 공간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원유 자체가 지금은 처치곤란인 상황이고, 때문에 각 나라에서 비축유를 늘려서 국제유가를 방어하려는 이런 전략도 다 소용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의 주요 포인트, 그리고 국제유가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때까지 떨어졌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상황만 보더라도 참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럼 이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국제유가가 그러면 언제까지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져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건 다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제가 앞에서 5월 인도분 WTI가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기가 4월 21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만기가 되면 선물 시장에서의 트레이더들은 현물이 필요한 실수요자, 그러니까 항공업체나 정유업체한테 지금 현물을 팔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실수요자들이 필요 없다고 안 가져가는 상황이니까 이 트레이더들이 지금 미치겠는 건데, 이거 진짜 최악은 트레이더들이 진짜 그 원유 현물을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더 얹어줄게, 제발 이거 좀 가져가 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트레이더들이 5월물에서 6월물로 갈아타는 이 롤오버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5월물은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또 만기도 있었으니까 6월물은 어떠냐? 6월 인도분 WTI는 그래도 20달러 선을 계속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주가 원유 수요가 가장 많이 줄어든 때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나 또 다음 주부터 미국이나 독일 경제 활동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된다면 앞으로는 원유 수요가 조금씩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6월 인도분 WTI는 이 5월물처럼 무슨 쓰레기 처리하듯이 돈을 얹어서 주는 그런 경우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5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유의미한 변화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6월 인도분 WTI가 마이너스까지 이번처럼 떨어지는 해프닝은 없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저도 이렇게 전망을 해도 밑밥은 깔아놔야겠죠. 6월물이 확실히 안전하다, 더 오를 수 있다, 5월물 같은 꼴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참 확신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당장 원유 수요가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 트레이더들 중에서 아예 6월물 거래는 건너뛰고 7월물로 옮겨간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도 여전히 6월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종합해보자면 이번 5월물 급락 같은 경우에 수요 감소, 공급 과잉, 그리고 만기일까지 이렇게 긴박해지면서 나타난 해프닝일 수는 있겠으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봤을 때 5월물이나 6월물이나 지금 원유 시장을 보면 그만큼 국제유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뭔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유가의 흐름이 미칠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조금 더 변동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불확실성도 감안을 해가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워낙 뉴스를 통해서 국제유가 급락, 폭락, 마이너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런 뉴스들의 헤드라인만 보면 좀 오해할 만한 여지도 있는데 이 영상 제 설명 통해서 이런 오해 소지도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